네, 회의를 시작합니다. 주민의당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어젯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밤 퇴근을 바라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연민과 관용마저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국민이 아닌 자신과 친박을 선택했습니다. 퇴거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 앞에 뉘우친다는 말 한마디는 구사하고 진실을 운운하시며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 그 뉘앙스 그대로 불복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몇 값을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일찍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관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자 13건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그 어떤 정치적, 정무적 고려 없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수사로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규명하고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핵으로 부패한 정권을 물리쳤다면 새로운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 촛불 시민혁명의 완수일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행진이 대통령 탄핵까지가 첫 걸음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일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5월 정권 교체만이 천만 촛불 민심의 본령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며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부패 정권은 끝내 탄핵 심판조차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완벽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끝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 교체를 향한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 관리를 총괄하다가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는 심각한 험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도 밝히지만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탄탄의 1급 공동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자유당은 경선 룰을 정하면서 황교안 대행 등을 고려한 듯한 특혜성 경선 룰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당이기를 포기한 반정당적 발상이자 대통령 파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황 대행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도 중립 내각의 수반답게 오로지 민생 안전과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삼성동 사저를 복귀하면서 밝힌 메시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심정 자체를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마지막 발언이 국민들에게 자기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 불복 선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저로 복귀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기간 좀 추스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복 선언을 보면서 진실을 언젠가 밝히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밝힙시다. 검찰 수사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도 서둘러서 진실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밝히는 게 아니라 빨리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언젠가 역사가 밝히는 게 아니고 피의자인 박근혜 본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의 집회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집회가 폭력화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 집회를 선동한 사람들이 박사모의 핵심 수뇌부고 또 자유한국당의 유력 정치인들이며 대선 후보라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이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이분들은 이 폭력 집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을 자극해서 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복을 선동한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지만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선동해서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한 이런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의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대탄스럽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폭력 집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한 만큼 집회를 자제하고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양측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개헌특위 소속 3당 간사들이 모여서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개헌 자체가 너무 정략적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내 일당을 놔두고 나머지 3당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개헌특위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3당 개헌특위 간사에게 이런 식의 분파적이고 정략적인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4당 간사가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 앞으로 개헌특위 간사들이 별도 3당 모임만 해서 별도의 활동을 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헌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부디 4당 간사가 모여서 향후의 일정과 로드맵을 같이 의논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치하고 있습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국민을 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분열과 대립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제에 몰려온 극우 친박단체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띠며 셀카를 찍어주고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헌재 탄핵 결정 이틀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사죄에 들어갈 때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친박 극우 집회 참석자들에게 가슴이 미어진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극소수 친박 극우 세력만 인정하고 국민과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서 3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 친박 극우 세력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선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참 나쁜 전직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한 입법부와 피의자로 입건한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까지 3부의 일치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모두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헌법 수호에 의지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이게 나라냐며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외친 국민들을 무시하더니 전직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스스로 끝까지 부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에 의해 그 진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헌법 7조를 인용했습니다. 국민 전체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대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 결정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 검찰 수사 결과, 사법부 판단, 헌법재판소 등 모든 국가기관을 부정하고 전국에는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일 겁니다. 국민들은 탄핵 인용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결정질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부에서 불안정,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은 적폐를 해소하고 붕괴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후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거움에도 탄핵을 대선 전 개헌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며 탄핵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이번 탄핵이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으로 당장 정치 구조만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헌정 누림과 국정 과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번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마저 헌법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반드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개헌 추진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원칙하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총체적으로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무리한 대선 전 개헌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주당은 국민 참여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헌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추운 겨울 내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행동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지금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이번 탄핵 인용 결정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정의와 희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나 주거, 결혼, 육아 등 삶과 직결되는 모든 부분에서 절벽 앞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보고 겪은 것은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 반칙과 불공정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해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사회기득권층에게 온갖 특혜와 편의가 제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듣지 않았고 독선과 오만, 불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조명받은 것은 더 노력해라,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좌절하고 분노한 우리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고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를 논하고 헬조선을 말하는 대한민국에게 청년들 스스로 행동해서 얻은 값진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값진 승리의 결과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탄핵이 인용됐다고 대한민국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란 희망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그 희망의 불씨를 이제 우리 정치가 살리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탄핵 인용과 함께 대선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멈춰있고 후퇴했던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시작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